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하거나 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빚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급한 불만 끄고 갚아야지 하고 대출을 받지만 계획대로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만큼 빚 갚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한 빚이 점차 불어나서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데요. 변제가 조금이라도 밀리면 채권자들로부터 전화나 문자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휴대폰 진동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란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빚을 갚아나가는 소위 돌려막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는 행위는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행위인데요. 돌려막기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채무 돌려막기와 그와 유사한 대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돌려막기는 미봉책에 불과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빚이라는 것이 원금만 갚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불어난 이자까지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돌려막기를 하면 할수록 빚이 더 불어나게 되는 거죠. 게다가 돌려막기를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려막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채권자들의 추심이 너무 무섭고 또 직장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 하는 심정으로 돌려막기를 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럴 때는 돌려막기를 하면서 버티는 것보다는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하루라도 빨리 구제를 받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어떤 분들은 돌려막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연체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감당해 왔는데 어쨌든 연체를 시키지 않은 이런 행위가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실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만약 연체시키지 않기 위해서 돌려막기를 했다면 결국에는 대출 시점도 대부분 최근에 몰려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최근 대출이 몰려 있으면 워크아웃 신청 자격도 되지 않고요. 또 개인회생에서도 금지 명령을 발령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려막기는 채무 구제를 받으려는 채무자에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돌려막기와 비슷한 게 대환대출이라고 있는데요. 대부업체나 캐피탈 고금리 대출을 저축은행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군데의 고금리 대출을 저축은행 한 곳의 저금리로 통합해서 대환을 한다는 건데요. 대환 방식은 대개 이렇습니다. 채무자의 기존 대출을 대출 중개업자가 먼저 갚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내 빚을 갚아주었던 대출 중개업자에게 새로 받은 대출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대출 중개업자가 대환대출의 수수료를 요구하겠죠. 물론 금리를 낮추는 것은 좋지만 대환대출에 따른 불법 수수료를 수백만 원씩이나 지급해 줘야 한다면 오히려 전체 채무 금액만 더 늘어나는 꼴이 되어서 상황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환대출을 받을 때는 과연 나한테 득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돌려막기와 대환대출이 채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